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부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시죠. 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김남은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2부도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으로 1시간을 꽉 채워볼 예정이고요.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히 상담받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전화 예약을 통해서 세미나라던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전략을 짜고 또 내년에 투자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부에서도 여러분들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면서 추가적인 투자처들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세미나 예약도 저희가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세미나가 아닌 1대1 상담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예약을 빠르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시청자분 일단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다름 아니고요. 네. 제가 뭐 1가구 2주택, 지금 나이가 많나요, 제가. 네. 근데 1가구 2주택이 걸려가지고 세금 관계도 그렇고 그 지역상 뭐가 거기가 뭐 좀 발전이 있을까 하고 했었는데 그게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저기에서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일까요? 지금 제가 능국에 살고 있어요. 네. 능국에 사는데 그 당인이동. 네. 당연히 서울 당연히동 거기에 그 빌라 현대타운이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사는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마포구 당인이동 주소가 예. 어떻게 될까요? 주소를 제가 모르는데 어떡하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빌라로 지역만, 해가지고 예, 네, 저희가 그 상담 저기 도움 드릴게요. 거기가요. 네. 그 발전소 바로 앞에요. 아, 지금 새로 발전소요? 짓는 발전소 앞에. 아,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예. 지금 함께 지도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시고 예. 답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먹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해서 네, 어떻게다가 뭐 전화 좀 했더니 좀 어제 채팅이 되네요. 저랑 한번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담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보시자고요. 예, 예. 일단 거주하시는 데는 저기 능곡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능국이요. 예. 네, 이거는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네요. 아,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우리 딸 막둥이 딸이 시집 안 간 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걔를 이제 담보로 해서 샀는데 아, 이름은 똑같거든. 걔를 이제 위해서 산 건데 네. 아, 그 뭐 빌라라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 저기가 되어서 알지도 못하고 그것도 네네. 뭐야 그거 재개발 된다고 몇 번 저기 왔었어요, 연락이. 네네. 근데 그런 소식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파는 것도 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어찌됐건 뭐 목적은 따님을 위해서지만 명의는 네. 시청자님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은 능곡 거 하나 그리고 여기 당인리 쪽에 있는 거 현대빌라라고 하셨고요. 예.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시고 예. 지금 이 현대빌라의 문제가 재개발을 추진하다 멈춰버렸다는 거죠? 예, 멈췄어요. 앞으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예, 제가 예, 뭐 판단할 수는 맞습니다. 없어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감히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위치가 좀 어떤가 자, 괜찮은 위치에 앞으로 대해서는 전망이. 네, 시청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고 여기 예. 밑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계속 지하화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여기가 이제 공원화로 될 것으로 이미 예정이 다 되어 예.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예. 개발 행위가 갈까 안 갈까에 대해서 하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 제가 무슨 정보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일차적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것처럼 재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예. 시청자님 물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권역 자체적으로 신축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축 행위가 그래도 많진 않아요. 이 동네는. 그래도 하나 둘씩은 신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면 권역이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서 요 동네랑 저기 망원동이라던가 이렇게 추진 많이 하는 사업 종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몰라요,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예. 이 전체를 재개발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같은 그렇죠. 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가로 구역들끼리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지어지면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네. 2동짜리 아파트 이렇게 예. 작은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시청자님이 이 물건을 다주택으로 명의 2개를 가지고 가셨을 때는 시청자님이 다주택으로서의 규제를 다 받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무슨 규제가 있느냐? 끌고 갈 때 보유세 부분 그리고 예. 팔게 됐을 때 양도세 부분이 시청자님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괜찮다고 해서 또 내년 6월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은 2주택자 플러스 10%, 3주택 이상자도 플러스 20%씩 중과세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예. 내년 6월 돼버리면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10%씩 붙인대요. 근데 그럼 문제는 20%? 시청자님이 이거를 가지고 오시는 기간 동안에 차익이 많이 남았으면 팔기에 아주 부담스러울 거예요. 많이 남지 않아요. 2억 5천에 네. 사갖고 네. 지금 현재 있거든요. 지금은 얼마 정도 가요? 지금 뭐 부동산에 이렇게 써붙인 거 보면 뭐 4억까지는 써놓은 것 같아요. 4억 정도? 예, 백화티다 이게 뭐 팜프렛 같은 거 해놓잖아요. 네. 글씨 이렇게 해놓는 거 보면 또 그렇게는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뭐 차액이 얼마 됩니까? 이거 그러면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발은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은 얘를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따님한테 네. 부담부 증여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담보요?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의 매매가가 예를 들어 4억이에요. 예, 예. 근데 예. 얘를 전세 주면 한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 물건을 증여를 만약 따님한테 했어요. 아, 그럼 따님께서는 4억이라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가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예. 1억 5천은 전세라는 채무를 끌어안고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나머지 2억 5천을 증여가액으로 해서 물건을 증여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시청자님이 2주택으로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일부 내시면서 부담부 증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만약에 따님이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취등록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아, 따님 무주택자신가요? 아니요. 아, 주택이 그것도 있으세요? 저 큰 딸이 큰 딸이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얘 앞으로 해서 살아요. 그래서 저기 증여도 못 해주고 증여를 그럼 못 하시는 상황이시네요. 예. 그래서 네. 또 우리가 나이도 들고 그래서 또 나이가 한 80이 또 우리 아저씨가 넘으셨으니까 몸이 네.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팔아가지고 사용 좀 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너무나도 네. 이렇게 막 세금 관계가 막 복잡하니까 그러면 간단해요, 시청자님. 예. 이거 팔지 말고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 팔았을 때 양도세가 차익이 한 1억 5천 남았단 말이에요. 예. 1억 5천에 대한 양도세가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5, 6천은 잡힐 거예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예.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양도세 5, 6천 내고 지금 파느냐 아니면 보유세 계산할 때 능곡에 있는 집값이 얼마나 돼요? 능곡 여기도 거기나 비슷해 한 4억 5천 정도? 5천 조금 넘어요 이 아파트가. 5천만 원이라고요? 예. 아니 5억. 5억. 그렇죠. 자, 5억에다가 이거 공시가가 낮을 거예요. 추가해봤자 예. 2억 내외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종부세 대상으로 받을 만한 과표가 아주 적어요. 예. 그러니까 보유세 내는 거 많이 없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유세 내고서 그냥 당분간 끌고 가자. 예. 요게 나을 것 같아요. 보유세라는 게 뭡니까? 나 그것을 이해를 못하네. 내가 자, 보유세는 뭐냐면 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에 대해서 재산세랑 종부세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아, 그렇죠. 재산세 같은 재산세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종부세가 지금부터 계속 많아질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네. 근데 그 종부세라고 하는 게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2주택 이상자는 차액에서. 전체 내 시가에서, 그러니까 과표 잡히는 것 중에서 전체 2주택 이상자는 매수가에서 종부세를 냅니까? 2주택 이상자는 6억을 넘게 되는 그 구간부터 종부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종부세를 내게 되더라도 아주 적게 낼 거예요. 예. 큰 부담 없을 정도로. 나중에 팔아도요?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끌고 가시고 쭉 예. 끌고 가시면서 요 동네 분위기를 꾸준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요? 네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미나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1대1 상담 저희가 자세하게 진행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이어서 2부의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현재 네. 1가구 2주택자거든요. 네. 예, 이게 두 개 다 부부 공동명의고요. 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는 5년 전에 네. 목동 아파트 10단지 38평 가지고 있는데 비거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년 전에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을 했어요. 네. 신정 내거리역 주변에 한 400세대 정도 되는 그 입주권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2년 3월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목동 아파트를 팔아야 좋을지 두 개 다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목동 네. 신시가지 10단지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신정 내거리에 있는 재개발 입주권 두 가지를 이제 보유를 해야 될지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동네에서 두 개를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자, 두 채 다 공동 명의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시청자님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판단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동 명의로 했다는 것 자체가 과표 구간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고, 네. 지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네.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 확실하게 잘 몰라요. 몇 년도에 하나를 매수를 하셨어요? 만 5년 됐어요. 10단지 첫 거를 번째, 몇 년도? 목동 아파트 만 5년 됐고요. 네, 두 번째 거는 만 2년 됐어요. 입주권. 2년 됐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방송상에.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책임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일단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혜택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유세 부분과 양도세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한번 간단하게 보자고요. 네.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가 입주가 끝나게 되면 네. 몇 평짜리죠? 그 32평이에요. 32평.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은 과표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목동 10단지도 30평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시가로 한 20억 정도 잡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공동명의니까 나누기 2로 해서 10억 정도씩은 과표로 잡힌 상태에서 보유세가 계속 나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요게 공동명의로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만약에 한 분 명의로 이렇게 두 개 갖고 계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1,400, 1,500은 보유세로 내년 기준 나올 걸로 네.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이거의 한 절반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양도하게 됐을 때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비과세 기간이다. 그러면 양도세 안 내고 시세 차익 보고 빠져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이득일 것이냐. 이거 양도세 비과세 기간 놓쳐가지고 가버리면 양도세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말씀드린 게 목동 이해되세요? 아파트도 네. 9억 그게 넘는 부분이어서 양도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과도하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네. 이게 만약에 20억, 30억짜리가 돼버리면 9억 초과분에 대한 과세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너무 커져요. 예. 근데 이게 그 정도 가격대 되는 아파트는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아주 적게 나올 것이다. 지금 정리를 하면. 근데 만약에 이 비과세 기간 건너뛰어서 그 이후에 정리할 생각해버리면 이건 답도 안 나와요. 못 팔아요.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첫 번째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남은 기간 확인해보고 예. 그 기간 내에 빠르게 정리하는 게 더 이득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저희가 확실한 계산은 모르는데요. 뭐 단순 계산해 봤을 때 네. 10단지 그거 양도소득세가 한 1억 5천, 1억 7천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비과세 저희 그냥 받는다고 인터넷 가정하고 들어가가지고 계산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산 방법 뽑아봤더니요. 네네. 그러니까 비과세 네. 받는다고 계산하고서 계산하신 건가요? 예? 예, 예. 비과세 계산하고서 계산했는데 1억 이상이 나온다고요? 예. 그럼 얼마에 거주 지금 안 했어요, 저희가. 뭘 안 하셨다고요? 거주를 안 했어요. 거주 안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거주 요건이 예. 생긴 다음에 매수를 해서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됐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B주택을 A라는 주택, 목동 10단지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네. 얘에 대해서 거주를 하고 나서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시청자님이 얘가 거주 요건이 신설되기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거주를 안 해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는 해당될 네.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취득 시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시청자님은 거주 없이 비과세에 해당은 될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기간이에요. 얼마 정도 남았는지. 예. 그래서 기간을 한번 먼저 계산을 해 보시고 나서 판단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은 저게 입주권이기 때문에요. 네네. 입주하고 나서 뭐 1년 뒤에 네. 팔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예. 국세청이라던가 구청 세무과라던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네. 이게 나중에 양도세 추징 나와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확인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예. 보유냐 매도냐에 대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저는 세금 안 낸다면 매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할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세금 문제만 아니면은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이제 일시적 2가구인 만큼 혜택이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상담을 좀 원하시면요. 세미나 참여하셔서 개인적인 고민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저희가 같은 번호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송파동의 성지 아파트를 2018년 초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지금 해당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고 네. 아마 지금 내년 1월에 이주 진행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계속 좀 보유해서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음, 아니면은 저희가 좀 대안으로 그 음.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네. 호반 서밋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대안으로 좀 뭐 변경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걸 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말씀 주신 송파에 있는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 네.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 이주 이제 고민이 있으신 만큼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상담을 먼저 네,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예.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리모델링 추진을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지금 뭐 추진은 지금 끝나가고 다음 달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2주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입주 때까지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 지금 저희가 실제 실거주는 하지 못한 상태고 네.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 보증금이랑
이제 향후에 이제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 발생하는 비용이 대략 한 5억 5천 정도가 추가로 이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요. 현재 보증금 들어가 있는 게 얼마예요? 한 3억 원 정도요. 3억 정도. 예. 그리고 공사비가 한 2억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2억 5천 정도 현재 예상하고 2억 5천. 있어요. 네. 30평대죠. 예, 30평대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다른 어. 대안은 하나 말씀하신 게 고등동으로 네. 매도하고 이사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매도한 대금으로 저희가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실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비과세 요건을 못 갖췄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그쪽 그 고등동 쪽 이사하는 그쪽도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한 비슷하게 발생은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뭐 변경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좀 판단이 조금 잘 안 서가지고 일단 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보면요. 예. 어차피 지금 송파에 있는 요 아파트 가격이나 네. 고등동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나 큰 편차 벌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뭐 기껏 해봤자 몇천 정도 예. 발생할 것 같은데 물건에 대한 비교 우위를 따지자면 네네. 항상 이런 거예요. 길 네. 하나를 차이로 지명 하나 바뀔 때마다 가격이 1억씩 차이가 나버립니다. 네네. 사당대로를 따라가지고 동작구인지 서초구인지에 따라서 바뀌고요. 예. 한강다리 900m짜리를 건너가지고 성수동인지 압구정인지에 따라서 수억이 차이가 나요. 네네. 그게 바로 지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열이고 네.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서열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길에 다니는 10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송파에 있는 아파트가 좋으냐 아니면 성남 네. 고등동에 있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네. 어디를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네. 송파 쪽을 더 입지를 우위하다고 얘기는 많이들 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서열은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바뀌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저는 같은 값이라고 하면 네. 송파라고 하는 그 이름값을 더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앞으로 역시도 네. 서울에 있으면서 송파구라는 입지 자체에 대한 값어치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봐요. 아, 앞으로 더 앞으로도요. 네. 아, 예. 아무리 서울이 뭐 가격이 떨어진 시기가 왔다고 하더라도 예. 갑자기 강남 송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판교 네. 집값 혹은 뭐 위례 집값 밑으로 떨어질 일은 예. 없거든요. 아, 오히려 같이 끌고 내려가 버리지.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예. 여기 발생하는 비용들 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크게 뭐 비용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네. 세금 내버리면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아, 예. 저는 이거 세금 가지고 돈 낭비하기 싫어요. 아, 그래서 네, 차라리 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역에 대한 입지 우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관계 이 두 가지를 네. 봤을 때 그냥 네. 얘를 리모델링 거의 다 이제 추진되어 가니까 네. 공사 기간 동안 전월세로 잠깐 버티시다가 들어오셔서 2년 거주하시면서 상황을 좀 예.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게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예. 비용 역시도 웬만하면 시공사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해주지 않나요? 아, 저희가 지금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지금 세입자 내보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뭐 거기 지금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현재요. 그래서 그걸로는 처리가 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는 3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네네네. 이제 저희가 조금 비교 우위 삼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만약에 새로 구매하면 직접 거주가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측면도 고려는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지금 단순히 저희가 투자 가치라든지 입지 측면에서는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요. 예. 네네. 근데 저는요 예. 무주택으로서 전세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네. 신축으로 짓고 있는 동안에 전세 거주를 하시는 거니까 예, 크게 예, 뭐 예. 주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 어차피 네네. 딱 정해진 기간 내에 예.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 네네. 비용은 추가될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끝까지 가게 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그냥 여기를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거다. 그래서 그 지금 네, 아마 네. TV 시청하고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네.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리모델링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죠. 경험을 그렇죠. 해보셨다시피 네, 네. 이 공사비가 사실은 제가 아까 30평대다라고 여쭤본 게 네. 재건축 공사하는데 30평대는 공사비가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900에서 1,000 네. 정도가 들어가요. 예. 근데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또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리모델링 사업인 거고 예. 어찌됐건 그 입지에서 신축으로 지어졌을 때 추가적인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입지를 추가로- 사수하셔라.
네. 예. 추가로 거기 그 송파 그쪽 중에 지금 해당 물건이 조금 상대적으로 네네. 아직은 지금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이게 입주 시점 때는 그럼 어느 정도는 끌어올라질까요? 옆에 바로 좋은 대상이 있죠. 대단지 신축 아파트. 네, 헬리오시티요. 네. 그 신축 아파트 값 밑에서 형성이 될 거예요. 아, 지금보다 그거는- 편차는 네네.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아, 신축으로서의 예,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얘를 폭발적으로 뛰어넘기는 불가능하겠죠. 예, 현실적으로. 예, 저희도 네. 뭐 그 정도 선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 예, 거기 따라가는 정도면 충분히. 네, 그 정도는 예. 갈지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지역적 가치를 따졌을 때 송파가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고 이미 리모델링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궁금증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네, 용산 문배동에 네, 용산 리브라고 네. 도시형하고 오피스텔하고 같이 있는 거가 있거든요. 네, 그거 작은 거 도시형을 갖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구입한 지는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아, 네, 1주택자예요. 아들 건데. 네. 근데 1년에 비해서 그 전에 봤던 공덕동 삼성 레미안이나 당산 거기 현대 그쪽보다는 이거는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근소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굳이 기다리지를 말고 이걸 지금 팔아서 갈아타야 되는 거, 오른 거를 갈아타야 되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용산구 문배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문배동이라고 오피스텔 네.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용산 리브요. 아, 용산 리브요?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의 주택, 아드님의 물건이시고 이제 1주택자인데 각 매매가가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네네. 일단 아드님이 1주택자로서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이제 만기가 돼서 거주한다고 들어간다고 이제 말은 해놓은 상태고요. 아, 전세 주고 계셨나요? 예, 세입자를 낀 걸 샀기 때문에 네네네. 기간이 이제 만기가 됐어요. 네. 근데 가자마자 네. 굳이 1주택자니까 비과세까지 살면서 있다가 팔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다른 거는 막 뛰고 있는데 지네 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별로 차익도 없으니까 가감히 지금 정리하고 공덕동이나 네. 당산이나 이런 쪽으로 옛날에 봐오던 거를 네. 가는 게 맞는지. 어차피 결혼을 하면 작으니까. 이거 면적 작은 거 아닌가요? 15평형이에요. 15평? 네, 15평짜리. 방 2개짜리인가요? 도시형. 그러니까 방 2개, 거실 하나짜리예요? 거실 큰 거 하나, 방 하나.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러면 네. 이거 전용 15평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용 15평이라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공급 면적으로? 전용이 한 10평 정도 되는 그렇죠. 전용 10평 정도 되는 1.5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시청자님은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얘가 왜 아파트만큼 안 올라갈까? 당연한 얘기겠죠. 얘는요. 네. 아파트랑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용산이다라고 하는 이름만 듣고서 그냥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확 뛰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작은 면적이라도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라던가 소형 주택들의 가격은 움직여봤자 아주 미세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가요. 아, 네네네네.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갔어요? 폭등. 요렇게 가버렸죠? 네네. 그러다가 뛰었죠? 예전엔 또 완전히. 어떻게 됐었어요? 용산에 있는 물건들. 네. 요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버렸었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갔죠. 네. 이게 아파트 상품의 가격 흐름이에요. 근데 소형 주택들, 오피스텔들 어떻게 갔냐면 그냥 이렇게 갔어요. 아주 작게. 근데 이 물건이 아주 투자로서 형편없느냐? 그게 또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에 투자할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아주 작은 금액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3천만 원 들여가지고 3천만 원 오르면 얘는 수익률 100%짜리 물건이에요. 근데 아파트를 살 때 5억을 들여가지고 5억이 올랐으면 얘도 수익률 100%짜리 물건이에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수익률 개념으로는 좋은 네네. 수익률을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드님께서 전세금 빼주고 본인께서 여기다가 들어가서 살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내 총 금액이 3억, 4억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 대비해서 예를 들어 3천만 원 올라갔다. 이건 수익률 형편없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아드님께서 그냥 여기는 들어가서 거주만 하시면서 예. 나머지 돈이 있으면 걔를 가지고 투자로 운용을 하시던가 예. 아니면 얘를 전세를 주고서 그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던가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듣고 계세요? 네, 네. 단순히 이거 끌고 가면서 아파트처럼 오르기 백날 천날 기대해봤자 안 올라요. 오. 물건의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운용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들은 지금 정도에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주 미세한 기울기로 올라갈 거다.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 번만요. 잘 모르겠어요. 보유를 하실 때도 네. 전략을 짜셔서 보유를 해야지 수익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1주택으로서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얘는 정리하시되 얘에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로 넘어가기보다는 투자 운용의 측면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은. 차라리 현금 보유를 조금 더 해가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드님 연배에서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상담 원하시면요. 저희 세미나를 통해서 1대1 상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내일 오후 1시 진행이 되니까요. 원하신다면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 전화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노원구에 네. 하계 2차 현대아파트 1주택자로 갖고 있고요. 네. 2016년도에 여기 매수해서 지금 만 4년째 갖고 있는데 네. 집이 하나라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 집이 좀 오래됐거든요. 벌써 3년 차 된 그쵸. 아파트라서 네.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나 아니면 매도해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끌고 가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주택자시고 노원구 하계 2차 현대아파트 보유할지 매도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어요? 아, 지금 만 4년 넘었어요. 4년. 네.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여기서 거주만 하시고 다른 물건을 사보신 적 없으시고요. 예, 제가 좀 인제서 눈을 떠가지고.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머릿속에 계신 계획은 얘를 매도하고 그리고 현금 일부 추가를 해서 네. 더 비싼 물건을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조금 더 향후 가치가 좀 미래 가치가 있는 네. 쪽으로 어차피 집이 하나니까 네. 이주택을 가질 수는 없고 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계속 갖고 끌고 가야 되는지. 자, 궁금해서.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네. 이번 상승장 5, 6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봤을까요? 글쎄요. 1주택자일까요? 아니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정리를 하신 분일까요? 글쎄 정리하신 분이 더 그렇죠.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요? 1주택자로 시청자님께서 이사를 갖고 싶으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비싼 동네들 네. 뭐 가까운 데로 치면 왕십리 쪽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1주택으로서 왕십리를 보유하셨던 분은 지금 많은 이득을 보셔가지고 손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을까요? 저희 집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비싸니까 아파트가요. 지금 시청자님이랑 똑같이 4년 동안 거주만 하셨어요. 그분도. 예. 그러면 그분은 여기서 올라간 금액대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남게 됐을까? 이분 예. 아직 안 팔았거든요. 아. 시청자님도 안 팔았고 예, 예. 똑같죠, 뭐. 그러면. 똑같아요. 예,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1주택으로서 여태까지 그냥 거주하셨던 분들은 예, 예. 가격은 올랐는데 손에 맞아요. 쥘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죠. 오히려 시청자님도 그렇잖아요. 세금 낼 걸 맞아요. 많아졌죠.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시청자님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나요? 적어졌나요? 다만 시청자님이 얻은 거는 비교 우위예요. 누구에 대한 비교 우위냐면 이 장에 참여하지 않고서 동떨어져 있었던 분들은 다시는 이 장에 참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네. 근데 시청자님은 매도하고 일부 현금만 보태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게끔은 됐어요. 네네. 이거 이외에 좋아진 점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현금이라던가 아니면 부채, 대출을 더 껴서 더 좋은 집을 매수를 했다. 1주택으로서. 네네.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까? 아니죠.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거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네. 단순히 자본 가격만 올라가면 그게 투자로 성공을 한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 내가 거주하는 집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집에 대한 거주 비용이다라고 보는 거고 네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서 뭔가를 이뤄야지 이게 투자다라고 저는 봐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던 게 다주택으로서 한 채 보유하고 한 채는 투자로서 끌고 가셨던 분 정리하게 되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줍니다. 네. 이분들이 투자 잘하신 분들이지 집 하나 사서 집값 오른 분들은 투자 잘하신 분들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이런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 옮기고 현금 보태서 옮길 수 있는 그 기간이 사실은 소득 끊길 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네.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된 순간부터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 지금, 자리에 딱 네. 고정되어 가지고 집 한 채에 현금 없이 그냥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분으로 남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를 팔어. 얘 팔면 네. 갈 수 있는 데는 더 싼 데밖에 없게 돼요. 네네. 저는 이거 투자라고 안 봐요. 잘 생각하셔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집은 집으로서 그냥 끌고 가시되 네. 집에다가 더 보탤 돈이 있으면 이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저는 봐요. 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태껏 상담하신 많은 5, 60대 분들은 네네. 집 하나에다가 현금 3억에다가 연금 요게 평균이었어요. 근데 네네. 그분들 중에서 이 연금액이 2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공무원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앞으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집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다가 얘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 받게 되는 거고요. 네네. 저는 여기다가 보탤 현금 3, 4억을 가지고 투자하자라는 주의고요. 그러면 2주택자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상황 고려를 해야 돼요. 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자면요. 네네. 옛날에는 이런 말이 통용됐어요. 집 한 채가 있는데 투자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세금 적당히 내면서 투자하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하자라는 말이 통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통용이 안 돼요. 개별적인 상황을 따져봤을 때 네. 투자 자산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합계를 통해서 내게 될 세금을 결정하고 그 세금을 훨씬 더 초월할 정도의 수익이 남는 투자를 하면 이거는 이득이 돼요. 네네. 그러면 이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따로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아, 네. 이게 일괄적으로 어디에다가 뭘 삽시다. 이래서 네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기본적인 제 마인드는 이해가 되셨죠? 네네. 이제 개별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따로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일 네. 세미나를 와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추가적인 소액 투자 전략까지 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 요일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아까 전화 주셨잖아요. 네, 예, 그 전문가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네.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가 궁금하세요? 예, 전화 통화하기 힘드네요. 네, 며칠 전에 방송상으로 전화 상담을 하다 드렸었는데 보니까 네, 예, 영상 보고 전화 드렸는데 바쁘셔가지고 네, 지금 연결이 됐네요. 네, 네, 편하게 다름이 궁금하신 거, 아니고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여기 자양사동, 예, 자양사동 그 200번지, 200번지요. 예, 200번지 거기가 지금 지구 단위로 네, 개발이 되느니 안 되느니 막 그러고 있거든요. 동의서 받고 다녀요? 옛날에 한번 8년 전에 음. 여기가 뭐야 유도정비 개발이 구역 된다고 말씀하시는 해가지고 거죠? 지금 무효가 됐어요. 네. 제가 지금 한 20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연립인데요. 네, 20년 전에 여기 연립을 사가지고 왔어요. 네네.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지구 단위로 지금 개발이 되느냐 어쩌느냐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지분이 20평밖에 안 되거든요. 지분 여보세요? 20평? 지분이 20평이요? 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한 32평밖에 되면 여기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네. 예. 동의서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 이상 돼가지고 집값이 올랐는데 네. 이거를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조금 오른 거를 좀 팔아서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그게 좀 네. 궁금해서요. 자, 이 문제는 시청자님 머릿속에 정답이 있을 걸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래. 20년을 끌고 그래요.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상담하셨던 분 중에 한남 3구역을 20년 동안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분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예. 아, 여기사가 더 끌고 가다가는 내 살아생전에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가 볼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와서 추진위 단계에서 동의서 받고 있다라고 하면 조합 동의서가 설립인가- 끝났는데 네네. 지금 서울시하고 여기 네. 구청하고 지금 네. 그게 합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단계 건너뛰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요. 네. 그러다가 시청자님께서 과거에 겪으셨던 것처럼 어떤 위기가 와가지고 더 이상 주택 건축에 대한 사업이 많이 불투명해진다고 하면 다시 또 멈출 거고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이미 또 2단계까지 가봤는데 너무 아깝다. 또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또 10년 기다리실 거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차익을 거두고 나서 빠졌다가 다른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저렴하게 됐을 때 잡으면 그건 이득이 돼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시청자님 이웃으로 사시던 분 중에 아직까지 계속 여기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예, 여기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떠나셨다고요, 살다가. 아, 팔고 여기를요? 떠나고 또 새롭게 진입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자님은 계속 20년 동안 끌고 가가지고 비쌀 때 팔고 떠나서 다른 데 아파트 산 분보다 더 많이 벌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연배가 막 젊으신 연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주거 안정성을 쫓아가지고 그냥 다 지어진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확실치를 모르겠어요. 이게 개발이 되면 네. 지구 단위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네. 한 4, 5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네네. 그건 믿을 수도 없는 거고. 처음에 매수하셨을 확정한 때도 것도 그랬잖아요. 아니고. 예? 20년 전에 시청자님께서 예. 개발된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때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는데 예. 이제 와서 또 4, 5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어떻게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지금 불확실성 여기가 크다고 봐요. 한강 옆이라 네. 예, 참 여기 입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떠나기도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이 급하게 정리해가지고 빨리 이사 가셔야 될 것이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1주택자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앞으로 계속 네. 오를 가망성은 있나요? 오를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 그렇게 올라서 네, 여기가 네. 자양사동 그 200필지.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지고 기다리는 앞으로의 만약에 10년이다. 그 10년 동안 시청자님이 가격만 오르면 행복하게 살겠냐고요. 예. 개발 안 되고 계속 불편한 거주 환경일 텐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저는 거죠. 저는 그냥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럭저럭 그냥 한강 옆에서 살고 네. 생각은 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자식들이라도 좀 이렇게 좀 이런 데 여기서 새 아파트에서
한강 옆에서 살았으면 자, 그럼 어떤가 정리를 한번 싶어서 해볼게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이제 자, 한번 반반. 정리를 해보자면 언젠간 될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청자님은 거주하시기에는 앞으로 계속 불편해지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싫다라고 하면 정리하고 떠나시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때 안 되면 내 자녀라도 이득을 봐야지, 네. 이런 생각이시라면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끌고 가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청자님의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네, 같아요. 만약에 네. 여기가 이제 그 개발이 무효가 되고 뭐 네. 그러면 이 집값이 막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효가 되면서 주변 지역들의 옆에 있는 필지들의 신축 행위가 막 들어가게 되고 해버리면 얘네들을 다 끌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가로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성수동 그 영동대교 밑에 거기 네. 성수동 사지구인가 거기도 막 개발된다 그래갖고 땅값이 걔네랑 엄청 비교할 바는 올랐거든요. 아니에요. 그쪽에. 걔네는 50층짜리로 이미 전략정비 구역 진행하기로 결정이 된 그런 물건이고, 여기랑은 좀 개발의 행위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시청자님 선택에 맡기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문제는. 일단 오늘은 그래가지고 시간 관계상 여기-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요. 예, 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세워야 될지 팀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시간 관계상 한 1년 동안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번 한 해 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연말 19년도 12.16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부터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든지 간에 출구가 거의 막히다시피 해버렸죠. 그래서 한 코로나와 겹치면서 한 6개월가량 거래 없는 장세에 흘러오면서 고가 지역 아파트 위주로 한 3, 4억 가격 정도 가격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다 보니까 다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붙게 되고요. 그들이 선호하는 아주 저렴한 지역들 혹은 서울에 있는 중저가 지역들 위주로 해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역과 서울에서 30, 40들에 대해 매수가 광풍이 이어졌던 게 한 8월 달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또 7월 달에는 전세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임대차 3법이라는 악수를 두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실제로 전세를 거주하시던 분들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모두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자, 8월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신용대출이 아주 많이 차단이 되고요. 또 부동산 거래원으로 감독기관이 신설이 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까지는 고가 지역들은 상당히 약보합세 위주로 일부 가격 조정과 함께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중저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강보합세로 매도인들이 우위를 쥐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앞으로의 정책과 경기 여건 심리가 내년의 장세를 많이 조정을 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금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 영역일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시장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불확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단기간 동안에는 투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께서 이 세제적인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신중하셔야 될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는 내일 상담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참여를 해주시면 같이 의견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 수요일 그리고 주말까지 포함해서 요일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예약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개개인의 꼼꼼하게 맞는 상담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소수만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할 뿐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